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벤처 인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이제 벤처 인증은 아니고 그 다음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이노비즈 인증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노비즈 인증 되게 생소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이노비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약자로서 벤처기업 인증은 조금 창업, 극초반 기업에 타겟이 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노비즈는 조금 더 무르익은 3년이 넘은 기업을 대상으로만 혜택을 주는 인증서를 좀 만들어서 규모도 조금 갖추고 있고, 직원 숫자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정말 연구 인력이 세팅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한해서만 인증서를 주고 있고요. 기술기업 인증이 됐기 때문에 정부의 혜택을 좀 더 공격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인증서가 이노비즈 인증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이상은 되어야 네. 이노비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보통 몇 년 차 정도 되는 기업들이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주로 3년이 딱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바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한 5년, 7년 정도 되셨을 때 요건이 돼가지고 그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꼭 어느 때가 많다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모든 분포에서 요건을 갖춘 기업은 다 신청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노비즈는 갱신이라는 개념이 아닌 건가요? 이노비즈도 갱신이에요. 그냥 몇 년마다? 똑같이 3년 주기로 갱신을 계속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노비즈 인증도 혜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벤처 인증이 주는 혜택은 다 기본적으로 준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혜택들을 준다, 이런 개념일까요? 겹치는 것들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증 한도의 맥스가 30억인데 벤처를 받던 이노비즈를 받던 이 30억에서 50억으로 늘어납니다. 보증 한도가. 그런 부분이라든지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벤처를 받으시던 이노비즈를 받으시던 똑같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법인세 혜택은 사실은 이제 벤처기업 인증보다 좀 약합니다. 취등록세 감면 부분도 벤처 같은 경우는 그냥 날 것으로 완전 취등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한다면, 이노비즈 같은 경우는 통상 중과되는 부분을 조금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벤처보다는 할인 폭은 좀 적다. 뭐 정확한 수치가 절반 이런 식으로 이노비즈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벤처 같은 경우는 조금 무분별하게 다 법인세 50% 혜택이라고 한다면, 이노비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정 요건인 경우에 M&A 이슈가 있을 때 법인세를 10% 깎아준다든지, 그리고 특정한 어떤 대출 요건을 갖췄을 때 1.6%의 금리를 내려준다든지, 벤처기업 인증은 누구나 이렇게 뭔가 받을 수 있게끔 거의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노비즈는 좀 특정 케이스에서의 혜택이 좀 많아서 어떻게 보면 벤처보다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벤처 같은 경우는 3년 안에만 받았을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노비즈는 좀 때를 놓친 기업들 또 3년이 넘어가서 신청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정부 지원 사업에서 대놓고 가점을 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만약에 제가 이제 이미 벤처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다, 그런데 또 중복해서 이노비즈 인증을 신청한다, 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게 가능하고, 벤처하고 이노비즈 동시에 신청하거나 하면 심사료가 좀 할인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같이 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를 상정하고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두 개를 이제 중복해서 받았다라고 했는데 혜택의 항목들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 혹시 이게 합산이 되는지, 아니면 둘 중에 더 높은 쪽으로 받는지. 합산이 되지는 않고요. 한 번만 적용되기 때문에 둘 중에 높은 혜택으로 그냥 지원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취등록세 75% 감면하는 벤처하고 중과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감면하는 이노비즈 인증서하고,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중과를 빼고 남은 거에 75% 감면 아니냐? 그런 거 안 돼요. 예, 이제 많이 되는 벤처 혜택 그냥 하나로 가시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노비즈를 할 때 뭐 약간 주의사항이나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이노비즈 같은 경우는 벤처보다 요건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벤처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요건이 특허 연구소가 필요하다면, 이노비즈 인증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제가 직원 20명, 매출 30억, 특허 연구소, 이렇게 요건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요거까지 갖춰져야만 이제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 도소매만 해서 매출 한 40억 해. 직원이 몇 명 없어요. 5명이야. 그럼 못 받아요. 우리가 직원은 100명이다. 투자 받아서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매출이 20억이에요. 그럼 못 받습니다. 물론 특허는 필수고요. 특허 연구소, 직원 숫자 일정 수준 이상, 매출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통과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으로 해서 제조 매출이 있는 기업들은 요건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자체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이노비즈 받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그래서 공장이 있거나 제조업이거나 이러면 요건이 조금 나른 게 부실하더라도 통과되는 경우들이 있고, 도소매 같은 경우는 직원 20명 거의 넘어야 통과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직종별 그게 좀 있다 보니까 댓글 남기시면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노비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노비즈는 결과론적으로 좀 기술 기업에게 정부 혜택을 주려는 제도다 보니까 특허가 조금 선행이 돼야 된다는 점, 그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